안녕하세요. 하간미소 채널의 두두쌤 김혜경입니다. 감사마법사 양경윤입니다. 오늘은 또 뭐 시끄러운 거 할 거면서 시작은 네, 논쟁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난 강에서 우리는 수업 흐름도 이야기했어요. 소리내어 읽기, 텍스트 읽기, 네. 질문 만들기, 짝대화하기, 그 다음에 나라면, 그 다음에 글쓰기,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하면서 안내드린 게 소리내어 읽기와 질문 만들기 방법을 그쵸? 안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스타트에 소리내어 읽기와 질문 만들기 안내드렸고, 짝대화는 하는 방법은 이미 앞강에서 해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생각을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끝낼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대응만 하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해요. 50%지만 사실은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면 논쟁이라는 수업도 해봐야 되고요. 자기 삶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교과서를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아까 때는 이제 우리는 참 고민이 많은 게 이 교과서를 언제 다 다뤄? 이 진도는 어떻게 다 나가지? 성취 기준은 어떻게 나누지? 물론 나중에 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재구성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아름다움을 가지고도요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걸 잠시 드리려고 해요. 자, 교과서 47쪽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것처럼 47쪽에 보면요 가치 수직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가치 수직선은 뭐냐면 네가 더 중요한 게 뭔지 판단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면적으로 아름다움 안 중요해요. 스티커 막 붙이는 거죠. 내면적으로 아름다움이 좋아요. 도덕적 삶이 중요해요. 이거는 도대체 이 가치는 어디에 줘야 되는지를 붙인 다음에 서로 대화하게 하는 토론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치 수직선을 그러니까 이건 저의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치 수직선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맞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써보니까 뭐가 좋지 않냐면 일단 아이들이 저거 붙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을 좀 놓치는 시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걸 정말 많이 썼거든요. 하브루타를 만나기 전에는. 근데 지금 거의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걸 써서 하브루타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양쪽으로 해보셔도 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내면, 외면, 도덕적인 삶 해서 구분하고 수직선을 붙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43쪽에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그냥 무르르 그냥 흘러서 쭉 가버리는 게 나아요. 아예 갑자기, 이어서? 갑자기 끊어갖고 여기 써라, 여기 붙여라 이거보다 그냥 무르르 가버리면 결국 나의 가치가 결국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수직선에 붙여서 하는 그 활동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면서 그러면 47쪽 아까 우리가 했던 거에서 아까 연결되고 보여드렸던 있습니다. 거가 이제 짝대화하는 거는 우리가 패스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짝대화를 하고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걸로 딱 연결 지으면 그렇죠. 바로 되겠네요? 넘어가는 네, 셈이에요. 그죠. 네. 교육과정이 그대로 넘어가서 3차시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3차시에 넘어온 거는 지금 논쟁을 넘어옵니다. 가치를 3차시의 주제는 참된 아름다움을 찾아예요. 참된 아름다움이 한쪽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 바깥으로 표출하고 자기 자신에서 없는 것들을 끌고 오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과 어떤 그런 활동들이 딱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일단 아이들이 한쪽으로 몰려있던 생각들을 그래도 양극단으로 막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까 가치 수식선하고 똑같은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만 선택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선택하겠습니다. 도덕적 아름다움을 저는 외면적 아름다움입니다. 아우, 좋아요. 네. 그럼 또 내면적 아름다움도 남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학생들이 내면적을 쓰겠죠. 근데 일단은 이 두 개를 가지고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면 세 명이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일 때는 세 사람이 앉아서 내면적, 외면적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 좋겠죠. 제가 가상의 인물을 하나를 두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외면적 아름다움. 내 생각에는 자,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외면 이렇게 획을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외면이라고 들고 도덕적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가 안 가져왔네요. 저는 외면적입니다.
저는 외면적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걸로 바로 적어주세요. 적을까요? 네. 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잘 만듭니다. 만들면 되죠. 네. 저는 좀 전에 만들어주세요. 네. 아니, 저는 이따 외면이라고 쓰겠습니다. 도덕적 너무 어려운 걸 택했나? 자, 사이즈도 다 달라. 우리는 이래. 저는 외면적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 딱 볼 때 내 눈이 어머, 그거 너무 더러워. 그 마음의 문을 팍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도덕적 아름다움이 삶이 아름답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도덕적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이 생긴다면 굳이 외면이 아름답느냐 내면이 아름답느냐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덕적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도덕적 아름다움이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와. 착하고 바른 생활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움이,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외면적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내면적으로도 아름다울 것이고,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은 그걸 바라보는 눈이 있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를 도와주려고 저가 지금 조금 지금 뭔가 좀 불편하고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도와주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고 인상 확 쓰고 있고 막 인상 와가지고 도와줄게 이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도와줄 때 그 사람 마음은 그 사람을 도와줄 때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를 도와주러 왔어. 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적으로 막 타인에게 봉사를 하고 막 도와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지금 옷이 남루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에게 도와주러 왔어. 그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순간적인 어떤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면적 아름다움이 좀 더 가치가 높게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이 정말 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렇지만 처음에 만약에 못 받아주려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냄새 막 나는데? 그렇지만 봉사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나한테 도와주러 왔을 때는 나에 대한 예의가 없잖아. 예의가 없어. 예의.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외면적 아름다움을 중요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를 도울 때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상대가 기분 좋게 아름답게. 뭐 엄청 그러면 지장까지는 예를 들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의 의료진들이 그거 방호복을 입고 막 땀이 막 날 거잖아요. 근데 막 그 옷이 한 번 벗으면 다시 못 입는데요. 맞아요. 네, 그게 일회용이래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랬을 때 이거를 벗고 뭐를 하고 다시 또 새 옷을 꺼내 입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해도 막 땀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의료진이 땀이 막 나는 상태에서 땀 냄새를 막 풍기면서 이 환자를 돌본다고 해서 아니죠. 그건 이런 잘못된 말이잖아요. 생각이에요. 왜냐면 방어 벗고 원래는 샤워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그냥 사람을 접촉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착각하셨어. 이건 아니야. 왜냐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사람을 만나거나 하기 전에 이미 다 소독이 되어야 돼서 씻고 다 끝나야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사람을 만날 때? 네, 그냥 아니 방호복 입은 채는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또 새로운 상식을 알게 되는군요. 벗고 나왔는데 그걸 또 막 사람들이 지금 벗고 나오면 그 옷을 못 입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더럽죠.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러 갈 여력이 없어. 그 사람들도 씻어야 돼. 아니 그 병동 안에서 이렇게 케어할 때는 하루 종일 그 옷 입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아입던데요. TV에 안 보셨구나. 저도 잘 몰라요. 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왜냐면 사람들한테 뭔가를 친근하게 도와주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더럽게 와가지고 도와줄게 이러면 너무 받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질문을 뒤집으면은요,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 그렇죠. 내게 왔어요. 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이러고 가버려요. 그렇죠. 나쁘죠. 네, 나쁘죠. 그럼 외면적 아름다움이 그런데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나의 기분은 좋게 만들지만 그 사람이 근데 중요한 이 순간에 그 사람이 정말 발휘해야 될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어떠세요? 네. 늘 남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더럽게 다니면서 냄새를 풀풀 풀려.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삶을 살다고 있는 이유로 계속 더럽게 다녀. 그러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까지. 우리 네. 지금 너무 심도 있게 막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은. 시간을 보려고 했어요. 네. 지금 너무 빠졌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바꾸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저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내면적으로 바꾸신다고요? 저는 이게 세 가지를 다 경험해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경험해보게. 그럼 논쟁을 저는 외면으로 할 때 가겠습니다. 나는 이거야라고 끝까지 주장하면 안 돼요. 네. 그럼 외면. 네, 외면으로 가시고 이제 외면. 외면으로. 그럼 저는 이제 어려워. 말이 바뀌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섭할 수가 없어. 네. 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주장했던 외면을 반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선생님은 자, 이제 외면으로 바꿨어요. 한번 주장해 보세요. 짧게 합시다. 우리 1분 안에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네. 네. 아이고 어려워라. 네. 하세요. 외면적 아름다움 중요해요. 왜냐면요. 왜냐면요, 우리의 그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세요. 전부 다 예쁜 주인공. 예쁜 주인공이 기본이에요, 기본. 예쁜 걸 모두 기준으로 다 세상이 돌아간다니까요. 근데요, 그 주인공들은요, 내면이 아름답다. 대부분 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면은 아름다운데 그 주인공이 안 예뻐요? 그러면요? 그러면 조금 싫어해요, 사람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쁜 게 더 중요하대요. 그렇지만요, 예쁜 사람에게 그래서 기회가 모든 더 많이 사람은 생겨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외면이 아름답다는 게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라보기에 뭐 동양형은 동양형 미인이 있을 거고 서양은 서양형의 미인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 사람마다 기준이 겉모습이 예쁜 거? 그렇죠. 이게 외면적 아름다움인 거죠. 근데 일단 그게 있어야 이 사람이 내면적으로도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딴 사람이 볼 기회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냄새 안 네. 나고 예쁘게 꾸민다는 것은 얼굴이 예쁘다보다는 자기 어떤 몸가짐 이런 거 아닐까요? 외면은? 외면을 몸가짐? 네. 외면은 어떻게 자기게 시간 1분이 끝났네요. 네, 그래서 1분 끝났어요. 하지도 못했는데 내면. 그리고 1분 네. 끝났다. 그럼 갑자기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보다가 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접점을 찾도록 스스로에게 주는 것. 이것도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을 경험해 보면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할 때 제일 처음에 내 생각은 뭐 해놓고 이걸 다 해본 다음에 그리고 네 생각은 지금 뭐니? 처음이랑 우리 여전히 아까 처음에? 같니? 네. 네,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내 생각은 그래서 어떤지 한 번씩 마무리에는 물어봐요. 처음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을 했잖아요. 네. 처음 선택했고 그 다음부터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무리에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세 개 섞어도 돼요? 이런 말을 많이 나와요. 네네, 그쵸. 안 돼, 섞을 수는 네.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네. 농담하는데, 네. 그제부터 네가 그 기준의 아름다운 기준을 다시 네. 정립해봐. 하나를 정하는 게 아니죠. 네. 외면이든 내면이든 뭐 네. 도덕적인 삶이든 그걸 중합할 수 있도록 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논쟁에서 중요한 거는 좀 더 극단적이어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전보다 좀 더 완전 끝까지 가봐야 돼요. 외면이 완전 중요하다고 끝까지 와보고 아니야 아무리 냄새가 들어도 도덕적 삶이 더 중요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지 않을 정도로 막 끝까지 달려서 두 개가 접점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보는 것. 그렇게 해서 막 우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접점을 끝까지 가보려면 막 우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내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그렇게 우겼는데 갑자기 내가 내면을 선택해서 상대를 설득해야 돼. 그러면 마음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 애들이 마음대로. 너무 순간적으로는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까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막 이러면 제가 막 자, 이제 전환하자. 하나, 둘, 셋. 막 이렇게 농담도 막 해주고 하는데 애들 되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은 그럴 때야 막 이러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딱지를 하나 당황하더라고요. 딱 들고 바꿔봐 이렇게 하는데 정체성. 네, 정체성이 이제 혼란이 와요. 네, 딜레마에 네, 빠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논쟁을 얘가 맞아 저얘가 맞아를 막 끝까지 해보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디베이트를 하면 증거 자료를 막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같이 할 때는 내 생각을 열어보는 시간에 논쟁이란 때는 그냥 막 자유롭게 막 우겨보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도 네.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너무 정형화되고 틀에 이것만으로 딱 틀을 맞춰져 맞추려고 있는, 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논쟁해 볼 수 있는 어째 보면 잘못 말하면 말싸움이 될 수 있으니 그것만 유의해서 증거 자료를 가져오너라 라고만 알려주시면 자유로운 논쟁 이후에
우리가 조금 밀도 있는 형태로 네,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어떨까. 특히 교실 하부루터에서는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배움을 찾아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거죠. 막 밀도 깊게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논쟁을 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좀 더 생각을 다양하게 열 수 있게끔 그 입장을 좀 끝까지 가보는 거. 그래서 그 입장에 내가 처해져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입장을 변호하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입장도 다 경험해 보는 거. 그걸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에 포인트를 두신 것 같아요. 맞지요? 네. 네. 무슨 아름다움을 선택하시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여전히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요? 저는 중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합을 해서, 네. 공책의 아이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내 몸을 잘 가꾸고, 나를 먼저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상대를 도울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다. 이런 말들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전에 같았으면 제가 내면적 아름다움 이랬을 거예요. 네네. 근데 요새 제가 삶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심취해 있는 책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권해주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계속 권해주고 있는 책이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책이거든요. 오. 인디고 서원에서 나온 그 책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가 너무 약간 함몰되어 있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푹 또 빠져있구나. 그런 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도 얘기할 때 항상 질문에서건 답에서건 자기가 그때 무엇에 가장 관심 있는지가 제일 많이 맞아요. 드러나잖아요. 네. 저절로. 직전에 네. 본 거, 경험 그렇죠. 받았던 거. 네, 네. 직전 효과들이 엄청 많아서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해보시면 80% 이상이 종이를 들 때는 내면적, 외면적 도덕성이 다 골고루 나오는데요. 마음속에는 외면적이 진짜 많아요. 한 8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쵸.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원래 솔직한 마음들이 나오죠. 섞어야 되겠다.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고민하는 거지 꼭 도덕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온국민 행복충전소 감사마음학교였습니다. 구독, 알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요.